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UN 기후변화회의에 제출한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모델을 두고 프랑스 외교부가 긴급 검토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외교부 기후정책 차석 대표인 줄리에트 마르탱은 해조류가 정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한국 완도 방문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 주요국들은 한국의 이번 제안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김양식이 기후변화 해결의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외교부 12층 회의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줄리에트 마르탱은 책상 위에 펼쳐진 한국 정부의 제안서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죠. 김양식이 탄소를 흡수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38년간 살아오며 쌓아온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회의주의가 이 순간 그녀의 모든 반응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맞은편에 앉은 동료 외교관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줄리에트는 프랑스 외교부에서도 손꼽히는 기후정책 전문가였거든요. 그녀가 고개를 젓는다는 것은 곧 이 제안이 휴지통행이라는 뜻이었죠. 한류 마케팅 같은 허세겠지. 줄리에트는 제안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줄리에트는 창밖 파리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UN 기후특별회의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발표할 수는 없거든요. 완도라는 곳에 가서 이 김양식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줄리에트 마르탱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외교부에 없었거든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만약 이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종의 마케팅이라면 한국 정부에게 분명히 말해줘야죠. 인천공항에서 완도까지 이어지는 길이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줄리에트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도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첫 번째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김밭의 모습은 놀라웠어요. 바다 위에 그어진 완벽한 격자 무늬가 마치 거대한 체스판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전통 방식인가요? 줄리에트는 동행한 해양연구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 속 김밭은 프랑스의 어떤 과학 실험장보다도 체계적이고 정교해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어 들른 지역 국밥집에서 줄리에트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테이블에 올라온 거예요. 이건 공장에서 미리 조리한 건가요? 그녀가 의심스럽게 묻자 주방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일해요. 음식도 그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줄리에트는 국밥 한 숟가락을 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 준비에 최소 30분은 걸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속도와 정성이 전혀 대립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빠름 속에 더 깊은 정성이 담겨 있는 듯했죠. 그녀의 합리적 사고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연구소에서 만난 윤기철 어르신은 줄리에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김 어미는 전직 기상청 연구원이었거든요. 날씨와 바다를 40년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김양식까지 하게 됐죠. 윤기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손녀 다은이었습니다. 15살 중학생인 다은이는 유창한 영어로 김양식의 생태학적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은 단순히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 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 과정에서 탄소가 김 조직에 고정되는 거예요. 줄리에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들었던 해양생물학 강의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설명이었거든요. 다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걸 그냥 바다 농사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과학이 담겨 있어요. 물의 온도, 염분 농도, 조류의 방향까지 모든 걸 계산해서 김을 키우거든요. 윤기철이 손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음 달 전국 과학대회에 나갈 예정이에요. 주제가 바로 김양식을 통한 탄소 저감 효과죠. 줄리에트는 이 할아버지와 손녀가 보여주는 세대를 아우른 지혜의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과학보다 진심이 앞서는 이들의 모습에 그녀의 차가운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줄리에트는 윤기철과 함께 김 수확에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신기하게도 활기를 느꼈어요. 갯벌 위에서 직접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동안 휴대용 측정기의 수치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줄리에트는 기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측정된 탄소 고정 효율이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북극 해조류 실험보다 30%나 높았거든요. 윤기철이 김을 따며 웃었어요. 기계보다 손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40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김이 언제 가장 좋은지 몸으로 알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바다 정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건져내고 바닷물의 상태를 체크하며 서로의 김밭을 돌봐주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였죠. 우린 그냥 살아온 대로 한 것뿐이에요. 한 어르신의 말에 줄리에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건 이론과 데이터였지만 정작 진짜 해답은 삶 속에 있었다는 걸 말이죠. 윤기철이 건넨 갓 딴 김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줄리에트는 처음으로 한국에 온 목적을 잊었습니다. 검증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 세계 각국의 기후정책 담당자들이 줄리에트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다은이가 직접 싸준 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운이 따르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항에서 헤어지며 다은이가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줄리에트는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뒤로한 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오늘 김밥 한 줄이 어떻게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이런 시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난 3주 동안 저는 한국의 완도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줄리에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과학적 데이터와 논문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제가 진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윤기철 어르신이 김을 수확하는 사진이 나타났죠. 이분은 논문 한 편 쓰지 않았지만 40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오며 우리가 찾던 해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줄리에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뜨거운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외교관이 진심으로 무너지는 모습에 모든 이들이 감동받았거든요. 줄리에트의 발표 영상은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해조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김밥이 지구를 구한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칠레, 호주까지 연안 국가들이 잇따라 한국식 김양식 모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프랑스 대통령도 줄리에트를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대통령의 질문에 줄리에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답을 찾으러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습니다. 줄리에트는 곧바로 글로벌 블루카본 협력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연안 국가들이 김양식 기술을 공유하고 탄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즉시 이 제안을 승인했고
줄리에트를 협력단 초대 단장으로 임명했죠. 이제 완도가 세계 기후 정책의 중심이 될 겁니다. 줄리에트는 파리 사무실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윤기철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런 거창한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 바다가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그의 소박한 말에 줄리에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줄리에트는 다시 완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증하러 온 게 아니라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어요.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윤기철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젠 세계 각국에서 우리 마을로 배우러 온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완도항 근처에는 세계 블루카본 센터라는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윤기철과 마을 어르신들에게 김양식 기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줄리에트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 냉소적이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기철이 다시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의 질문에 줄리에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아이 도시락에 김밥을 싸줬더니 친구들이 다 신기해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지구를 지키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문화예요. 줄리에트의 말에 식탁에 앉은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밥 한 줄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철학이었거든요. 그 순간 줄리에트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60개국이 한국형 김양식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완도에 설립된 세계 블루카본 센터는 윤기철을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매년 수백 명의 해외 연구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줄리에트는 협력단장으로서 전 세계 연안 국가를 돌며 기술 이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줄리에트는 완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1년 반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증하러 왔지만 지금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이 되었거든요. 김양식장 위로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다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해양생물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다은이의 말에 윤기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증명은 이미 바다가 다 해줬잖아. 줄리에트는 김밥 한 줄을 손에 들고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찾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 정말로 지구를 구했습니다. 완도 바다 위로 석양이 지면서 김양식장의 격자 무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지구의 희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해외 감동 사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